기원전 2000년경 그리스 남단 크레타 섬에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이집트 문명의 영향을 받은 크레타 문명이 탄생하였습니다. 크레타 문명은 미노스 왕 때의 전성기를 누렸는데 미노스 왕과 관련하여 재미있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노스 왕은 바다의 신 포세이돈에게 수소를 올려보내면 다시 제물로 바치겠다고 약속하였으나 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가 난 포세이돈이 미노스 왕의 부인과 수소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 둘 사이에서 머리는 소고 몸은 사람인 괴물 미노타우로스가 태어났습니다. 미노스 왕은 미노타우로스를 감추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미궁을 만들어 미노타우로스를 감추었고 매년 아테네의 소년소녀를 9명씩 제물로 미궁으로 들여보냈습니다. 이에 아테네의 왕자 테세우스가 궁궐 입구에 실을 묶어두고 실뭉치를 풀면서 미궁 안으로 들어가 미노타우로스를 죽이고 무사히 미궁 밖으로 귀환했습니다. 기원전 1400년경 그리스의 도시국가 미케네가 크레타를 공격해 멸망시키고 미케네 문명을 탄생시켰습니다. 미케네는 주변의 도시국가들을 모두 정복해 거대 왕국을 건설하였고 마침내 헬레온전에 나서게 되었는데 이 전쟁이 바로 그 유명한 트로이 전쟁입니다. 트로이 전쟁은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가 그리스 왕비 헬레네를 납치하자 그리스인들이 이에 보복하기 위하여 벌인 전쟁이라고 전해집니다. 당시 그리스에서 여러 도시국가의 왕을 겸하고 있던 미케네의 아가멤논이 그리스 연합 함대를 이끌고 소아시아에 있는 트로이를 공격하여 트로이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전쟁이 10년간이나 계속되었고 양쪽 군대가 모두 지쳐있을 때 그리스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절묘한 전략을 생각해냈는데 그것이 바로 트로이 목마입니다. 그리스는 거대한 목마를 해안에 남겨두고 거짓으로 후퇴하였고 이에 속은 트로이 사람들은 승리의 기념물로 삼으려고 목마를 성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목마 안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나와 성문을 열었고 성 밖에 숨어있던 그리스 병사들이 일시에 성 안으로 쳐들어가 트로이를 멸망시켰습니다. 이후 기원전 1000년경 미케네 문명도 쇠퇴하였고 기원전 800년까지 200년간의 역사는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이 거의 없어서 이 시기를 그리스의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기원전 8세기경부터 그리스와 그 주변에 인구 수백에서 수천 규모의 도시가 1000여 개 이상 형성되었습니다. 이 가운데 아테네가 크게 발전하였는데 아테네에서는 시민들의 정치 참여가 권리이자 의무가 되는 민주정치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아테네에서는 독재자의 출현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민투표를 통하여 독재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10년간 추방하는 도편 추방법이 시행되었습니다. 한편 또 다른 그리스 도시인 스파르타는 소수의 정복자들이 다수의 원주민을 통치하기 위하여 엄격한 집단교육과 가혹한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병영체제를 유지하였습니다. 아테네와 스파르타 등 그리스 도시국가들이 성장하고 있을 때 그리스 동쪽에서는 페르시아가 영토를 확장하며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대제국으로 성장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왕이 기원전 492년 그리스 원정에 나섰고 이로써 역사상 동서양 간의 첫 대결인 페르시아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테네를 향하여 진군하던 페르시아군은 마라톤 평원에서 그리스군과 전투를 벌였고 그리스의 1만 병력이 페르시아의 2만 병력을 물리쳤습니다. 마라톤 전투에서의 승전 소식을 아테네에 전하기 위하여 한 병사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까지 40여 킬로미터를 달린 데서 유래한 경기가 바로 마라톤입니다. 이후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다시 침략하여 스파르타의 정예 육군을 전멸시키고 또다시 아테네를 향해 진군하였습니다. 이에 그리스의 영웅 테미스토클레스가 페르시아 해군을 살라미스만으로 유인하여 격퇴시켰고 그 다음 해에 다시 침략한 페르시아군도 플라타이아의 평원에서 격퇴하였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는 페르시아 전쟁에서 승리하였고 페르시아는 그리스 정복을 단념했으나 이후 아테네와 스파르타 사이에 내전인 필로폰네소스 전쟁이 일어나 혼란을 겪게 되었습니다. 필로폰네소스 전쟁이 끝난 후 그리스의 주도권은 북부 마케도니아 왕국으로 이동하였습니다. 마케도니아의 필리포스 왕은 기원전 338년 그리스를 정벌하여 페르시아 정복을 위한 그리스 연맹을 결성하였으나 페르시아 정복의 꿈을 이루지 못하고 암살당하였습니다.
20세의 필리포스의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 제국이 혼란한 틈을 타 기원전 334년 마케도니아군과 그리스군을 이끌고 페르시아 원정에 나섰습니다. 페르시아를 정복한 알렉산드로스는 페르시아를 계승하고자 자신도 페르시아 공주와 결혼하였고 자신의 부하들도 페르시아 여성들과 결혼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소아시아, 페니키아, 시리아, 이집트를 차례로 정복한 알렉산드로스는 점령지마다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었는데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는 현재까지 남아있습니다. 원정 이래 고르디우스라는 도시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는 어느 신전에 복잡하게 매어있는 매듭에 그것을 푸는 사람이 아시아의 지배자가 될 것이라는 신탁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알렉산드로스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칼을 빼서 매듭을 잘라버렸고 이후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문제를 명쾌하게 풀었을 때 고르디우스의 매듭을 풀었다라고 하는 말이 생겼습니다. 기원전 327년 인도의 인더스강에 도착한 알렉산드로스는 오랜 원정에 지친 부하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회군하게 되었고 회군 도중에 병에 걸려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알렉산드로스가 죽은 후 그리스, 이집트, 페르시아 지역은 알렉산드로스의 부하들에 의해서 분할되었고 이후 이탈리아 반도에서 성장한 로마에 의하여 하나씩 정복당하였습니다.